다시 푸니까 바로 풀리네. 이거 계산 실수해서 짜증나. 결국 시험에서 내 실력만큼 혹은 그보다 한두 개 더 맞힐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고쳐야 될 부분이 오늘 영상은 시험만 보면 평소 실력보다 한 두세 개는 더 틀려서 이거 맞췄으면 2등급은 되는 건데 3등급 될 수 있었는데 라면서 억울해하는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거야. 내 점수를 갉아먹던 모든 상황들을 없애고 내 실력에 준하는 점수를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해. 우리가 평소에 시험이 끝난 뒤에 아쉬워하는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다시 푸니까 바로 풀리네. 이 조건 놓쳤잖아. 이거 계산 실수해서 짜증나. 좀 연기가 늘었지? 오늘 이 상황들 다 없애게 해줄게. 결국 시험에서 내 실력만큼 혹은 그보다 한두 개 더 맞힐 수 있으려면 우선 내 실력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내 실력으로 비빌 수 있는 문제들, 즉 평소에는 겨우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시험 끝나고 말고 시험장 안에서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답을 낸 문제들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우선 이렇게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무런 전략 없이 한 문제에 시간을 과하게 쓰는 거야.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주면 맞게 푼 것 같은데 보기엔 답이 없어. 그리고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당황스럽게도 잘 안 풀려. 거의 다 푼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고민을 해. 근데 이게 진짜 엄청 큰 문제인 게 뭐냐면 만약에 중간에 8번 같은 평소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 갑자기 막혔다고 생각해봐. 대부분의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정도는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리지? 하면서 너 죽고 나살자가 되는 거야. 결국 그 문제랑 피 터지게 막 싸워가지고 맞히면 다행일 것 같아? 절대 아니야. 8번도 겨우 풀었는데 미치겠네. 아직 갈 길이 9만인데 진짜 미치겠다.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막 위축되고 체력이나 집중력들을 한 번에 확 사용해서 기존의 내 피지컬들이 확 떨어지게 돼버린다고. 여러분들도 아쉽게 안 풀리는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막 망쳤던 경험들 있잖아. 내 제자 같은 경우는 6모 때는 50점 초반, 또 7모에는 60점 후반. 근데 그저께 본 실모에는 또다시 50점 초반을 맞았어. 이렇게 아무 전략 없이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예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하면 16점 이상 떨어질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진짜 수학 모의고사 풀 때 이 최적의 100분의 전략을 한번 만들러 가봅시다. 자, 우선 1단계야. 모의고사 풀 때 이 최적의 몸과 마음가짐의 상태를 만드는 거야. 가장 먼저 이 맨 앞에 표지 있잖아. 그거를 싹 빼보면 뒷장이 완전 백지거든? 근데 이게 연습장으로 쓰기 딱 좋아. 풀이의 여백이 모자랄 때 이걸로 쓰는 거지. 의외로 많이 모르는 거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풀이 과정은 한 줄 한 줄 내려가면서 적는 거야. 중구난 막 쓰지 말고. 나중에 검산할 때라든지 막힌 부분을 다시 찾으러 올 때 역체감이 장난이 아니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암산하지 말아줘. 어지간하면 통분이나 유리와 약분 이런 것들은 다 쓰면서 하자고.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은 2단계. 이 30문제 중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겨우 푸는 문제, 그 다음 못 풀만한 문제를 먼저 구분해서 우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우리가 파본 검사할 때 있잖아. 먼저 눈으로 대략 확인을 해줘. 그리고 시험종 치자마자 표시부터 하는 거야. 풀 수 있는 우선순위의 순서대로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문항 번호와 내가 자신 있는 단원들을 고려해서 파악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 13번이지만 난 3차 함수를 되게 못해. 그러면 세모 또는 X로 후순위로 둘 수도 있는 거고 14번이지만 나는 수초가 훨씬 더 잘해. 그러면 풀 생각하고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자, 다음 3단계인데 오늘 얘기할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최소 두세 번은 풀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쉬운 문제에서도 갑작스럽게 막힐 수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두세 번에 걸쳐서 풀겠다는 마인드를 가자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한 번에 10분 동안 쫙 진하게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3분, 4분, 3분씩 나눠서 고민해보자는 얘기지. 자, 그럼 문제를 처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조건을 먼저 끊어. 일단 표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해석하고 추론할 때 막힌 순간에서 한 2분 남짓 길지 않게 고민해보고 이 진전이 없으면 당장 멈추고 넘어가는 거야. 이때 반드시 막혔었던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자.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때는 딱 한 번만 풀이 과정의 식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를 했는지 확인해보고 안 보이면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쭉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23문제 중에 한 8개만 풀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 15개 언제 풀어요? 어차피 우리가 막혔었던 부분에서 그렇게 긴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볼 때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고민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로 한 두 번 더 문제를 볼 거니까 지금은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된다고. 그럼 문제를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다시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지쳤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심호흡도 한두 번 쭉 해주고 물도 한 잔
마셔주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리프레시를 시켜주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그리고 먼저 못 푼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보는 상황이잖아. 그때는 그 안에서 최대한 특수한 상황들을 떠올리려고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울기의 최대값은 뭐 곡선과 직선이 접할 대로 본다든지, 그리고 놓치거나 잘못 쓴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해석과 추론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 자연수 정수 조건, 뭐 미분 가능 조건처럼 나도 모르게 지나친 조건이 없는지. 뭔 말인지 알겠어? 반면에 풀었는데도 답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보통은 논리적으로 아예 잘못 생각해서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높거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시험 끝나고 돌이켜보면 내가 이걸 왜 생각 못했지? 아, 내가 뭐에 씌었나봐 할 때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땐 최대한 기존 풀이와는 다른 풀이로 문제를 풀려고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막힌 부분에서 다시 3분에서 5분을 고민해도 진전이 딱 없으면 또다시 넘어갈 용기가 필요해.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더 보면 되잖아. 자, 이제 세 번째 볼 때에는 진짜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면 안 돼. 근데 있잖아, 보통 두 번 볼 때까지 못 푼 문제의 그 막힌 부분에서 진전이 안 되잖아? 그러면 보통은 그 문제에서 필요한 발상 하나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기존 풀이와 다른 풀이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 발상이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거니까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이 전략은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세와 심리적인 요인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과 멘탈을 최소화시키고 집중력과 체력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내 피지컬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 다다음 문제 풀 때 타격이 없도록 해줄 거야. 겁나 고민해가지고 못 푼 문제가 시험 끝나고 긴장감 떨어지고 딱 평온한 상태에서 보니까 풀이가 보이는 경우 많잖아. 내가 뭐 과학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여러 번에 걸쳐서 리프레시 된 상태에서 보면 그나마 시험 보는 그 100분 안에 풀이가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마지막으로 100분 전략의 4단계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푼 문제들을 검토하기야. 놀랍게도 푼 문제를 검산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평소에 20, 30문제를 푸는 동안 평균적으로 한 두세 문제를 실수한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학생이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하길 바라면서 검토도 안 한다? 야, 이건 두세 문제는 그냥 고정적으로 틀리겠다는 얘기지.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니까. 명심해.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특히나 내 실력으로 못 푸는 문제가 많은 그런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더더욱이나 실력으로 못 풀 문제에 시간을 쓸 바에 실수로 틀릴 수 있는 상황을 원천봉쇄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님들이 먼저 실수를 최소화시키려면 전날에 혹은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자주 하던 실수를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뇌에 각인을 먼저 시켜놓는 거야. 혹시 실수를 정리해 놓은 게 없어? 다음에 어떻게 실수 노트 만드는지까지 알려줄게. 일단 두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암산은 절대 금지야. 모든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써보는 거다. 뭐 통분, 유리화, 부호 표시, 이항 등등 말이지. 자, 그 다음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쓴다? 한 줄 한 줄씩 또박또박 쓰자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검산을 할 때에도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편하단 말이지. 마지막으로 애초부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게 호흡이 긴 문제에서 집중력 부족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한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답을 낸 문제에서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 그러니까 와, 이게 풀려 대박이다 하면서 신나가지고 방심을 해. 그래서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잘 풀리는 문제는 꼭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의식해봐. 그러면 좀 더 실수를 덜 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을 한 2가지 정도 알려줄게. 그래서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검토 방식을 찾아야 돼. 크게는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연산 부분에 실수가 있는지 밑줄을 그어가면서 확인하는 거야. 이 방법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중력이 부족하면 시험 끝날 때까지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긴 백지 있잖아. 거기에다가 연산 과정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이 방법은 같은 계산을 2번 해서 실수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겠지. 크게 이 2가지의 방향성을 잡고 실물을 보면서 한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해봐. 우리 항상 시험 보면 막 삼각형 넓이에서 2분의 1 안 했다, 통분할 때 실수했다, 부호 잘못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라서 완전 터무니없이 틀렸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어려웠었던 문제가 깔끔하게 팡 풀려가지고 완전 기분 좋은 상태로 방심해가지고 다 잡은 토끼를 놓쳤던 경험도 있을 거라고. 진짜 안타까운 건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무슨 이런 실수를 하냐? 진짜 왜 그럴까? 다음에 안 해야지? 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야.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알지? 다음에도 예상 못한 부분에서 또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본 너희들은 방금 내가 얘기한 검토들로 너의 실수들을 다 잡아낼 수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좀 전략이 세워져. 이 제자들과 얘기해봤을 때 3등급 이하의 한 5, 60점대 아이들은 꽤 효과가 있었어. 근데 끝까지 집중하고 고민해서 답을 내는 70점 이상의 실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적인 기준을 잡고 많은 실무를 풀면서 막힌 순간에서 어느 정도 고민해보고 넘어갈지, 아니면 검토 방법은 나한테 뭐가 맞는지 조금씩 시험 전략을 수정하고 확인도 해보고 피드백하고 복귀하면서 너만의 완벽한 100분 시험 전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수능 전에 이 9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이 터무니없는 한두 문제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던 문제들도 못 풀면 너무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 검토만 했어도 충분히 보일 만한 실수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틀려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제 더 이상의 수능 전에 이 긴장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시험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얘기해준 것들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아, 이번 수학 느낌 너무 좋다, 이렇게 웃으면서 점심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수능이 100일 남은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90일도 깨졌어. 조금 있으면 여름도 지나고 곧 가을이 올 거라고. 그때 되면 오늘보다 훨씬 더 불안해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절대 하루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리 남은 오늘도 막 힘내서 공부해봅시다. 알겠지?